로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5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추축국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종전 후에 평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스파냐, 스페인 내전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에스파냐 내전으로 스페인에서 그 인민전선이라고 하는 좌파 정당이 집권을 하자 프랑코라고 하는 우익 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가 그들을 지원해 주면서 인민전선 내각이 무너지고 인민전선은 이제 소련이 좀 지원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지원하는 프랑코 장군의 부대가 승리하면서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에스파냐가 이제 그런 전체주의 국가 초축국 진영의 지원으로 에스파냐의 우익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파냐 내전을 지원해주면서 자신들이 세계의 추축이 될 수 있다. 유럽과 세계의 중심축이 되자라고 하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추축국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축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본이 공산주의를 막겠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방어한다. 방공협정을 독일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탈리아가 가입하면서 추축국 진영 3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러면 이제 이들은 경제 대공황의 어려움 속에서 권력을 잡은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대외 팽창을 통해서 권력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 거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얘들이 삼국 동맹체에 있다가 삼국 협상으로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던 이유가 오스트리아에게 뺏겼던 땅을 좀 회복하고 자기가 이제 연합군에 들어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토 분할에 좀 불만을 갖고 있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영토 확대를 통해서 이걸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쳐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주 사변 일으키고 만주국 세우고 그리고 중일 전쟁 일으키면서 중국 대륙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을 펼쳐갔던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그리고 체코의 수데텐 지방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또 하고 싶진 않으니까 이 히틀러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민헨 독일 남부에 있는 민헨이라고 하는 곳에서 민헨 회담을 열죠. 그래서 더 이상 영토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체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데텐 지방을 독일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독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죠. 체코슬로바키아 자체를 병합해 버리고요. 이젠 더 나아가서 그 단지히 자유시 그 동프로이센 지역 이건 나중에 지도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단지 지역과 독일 본토를 연결할 수 있는 폴란드 회랑지대 여기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가 당연히 이걸 거부를 하겠죠. 영국과 프랑스도 거부하고 그러게 되자 이제 이들은 독일과 소련 분명히 독일 입장에서는 소련을 아주 싫어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나라인데 히틀러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리고 폴란드를 쳐들어가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게 된 거죠. 폴란드에 대한 원조조약을 맺고 있었으니까요.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독일은 이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싸우면서 폴란드를 완전히 점령했고요. 폴란드가 무너지게 된 데는 소련의 역할도 큽니다. 독일이 서쪽에서 공격이 오는데 소련이 이제 그 동쪽에서 폴란드를 먹고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나눠 먹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독일은 그 방향을 서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쳐들어가죠. 프랑스는 당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요새를 만들어 놓고 버티고 있었는데 독일이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 쪽으로 우회해서 프랑스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페탱 1차 세계대전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었던 페탱이라고 하는 원수가 결국 독일하고 강화 협상을 맺고 항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남부의 비시 정부, 페탱이 이끄는 비시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비시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사실상 독일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 정도라도 프랑스 남부의 일부 지역이라도 확보한 게 어디냐라고 해서 만족을 한 겁니다. 독일하고 타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싸우자고 주장했던 드골 장군은 영국으로 망명해서 망명정부 자유 프랑스를 이끌며 레지스탕스를 이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는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제대로 이탈리아가 이 그 투축국 3대장 중에 제일 싸움을 못해. 그래서 그리스에 가가지고 팡팡 깨집니다. 그러자 이제 독일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로 쳐들어가서 그리스를 먹죠. 이로써 독일이 영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유럽을 장악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때 이 전쟁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에스파냐 있죠. 에스파냐의 프랑코는 또 중립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사람은 독일과 그 이탈리아,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무너진 뒤에도 한참 뒤에도 오랫동안 에스파냐를 지배하죠. 독재자로서 지배하는 프랑코 장군은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전쟁의 확대.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쳐들어가면서 이제 소련도 전쟁에 개입하게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자 이제 자원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전쟁하려면 석유라든가 기타 자원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원유를 비롯한 지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아 전체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면서 뭐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시아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번영하자.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겁니다. 그러자 미국이 이거 선 넘었네 해서 일본에게 이제 ABCD 경제 봉쇄에 나서는 거죠. 아메리카, 브리티시, 차이나, 더치, 네덜란드 이렇게 해서 일본에 대해서 전쟁 물자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괌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을 점령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진정을 확대갑니다. 뭐 말레이 반도도 먹어버리고 뭐 이제 나중에는 막 그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확대되었다.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을 살짝 지도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지도를 보면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유럽 지도를 먼저 그려놨어요. 자, 전쟁의 시작을 봅시다. 독일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그리고 수데텐 지방, 체코의 수데텐 지방 달라고 요구했었죠. 미넨 회담에서 여기를 얻으니까 그걸로 그치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여기가 지금 단지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이 지역이 소련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때는 이제 독일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폴란드 회랑지대 여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를 쳐들어가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소련은 독일하고 직접 국경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는지 폴란드를 그 중간지대로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폴란드를 쳐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에게
분할 점령됐다. 소련은 또 핀란드도 쳐들어갑니다. 겨울 전쟁이라는 걸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핀란드는 어찌 보면 소련하고 맞서 싸우다 보니까 독일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독일은 덴마크와 함께 노르웨이도 점령을 하는 거죠. 스웨덴은 중립국가였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전선을 만들어 놓고 독일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이제 그 부분을 아렌수프로에서 우회해서 네덜란드, 벨기에 먹어버리면서 우회해서 프랑스를 파리로 진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는 남부에 BC 정부를 수립하고 괴뢰 정권을 만들고 독일하고 타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로 진격해 간다고 그랬죠. 그 전에 이제 그리스로도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가 그리스 침공에서 별 재미를 못 보니까 독일이 가서 도와줘서 이제 독일이 이쪽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가 북아프리카로 가서 영국하고 싸우는데도 별로 잘 못 싸워. 독일이 아프리카 군단 보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의 영국을 이집트 지역까지 이렇게 몰아내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영국을 제외하고 독일이 거의 유럽 전역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스페인 아까 중립이라고 그랬고요.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독일이 이 카프카스 지역, 여기가 카프카스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카프카스 지역의 유전지대, 여기가 석유가 많이 있어. 여기가 좀 탐났던 거죠. 그래서 독일이 소련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련으로 쳐들어가면서 전쟁이 확대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거의 스탈린그라드 공방전, 여기서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독일이 먹었어야 되는데 독일이 이제 모스크바로 또 가고 싶어서 가다가 이쪽으로 또 틀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쪽은 거의 평원지대여서 폴란드 먹고 나서는 평원지대여서 독일이 계속 진격해 가는데 이제 막히게 되는 게 이 레닌그라드 전투하고 스탈린그라드 이 두 전투에서 좀 고착이 되는 거죠, 전선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 파란색으로 좀 표시해 놓은 게 일본이 갖고 있었던 일본 본토하고 사할린 남부 그리고 한반도하고 만주 사비로 만주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대만까지가 일본의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일본은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내몽골 지역으로 압력을 행사해 가면서 여기서 몽강국이라고 하는 괴뢰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일 전쟁을 노구교 사건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화민국과 본격적인 정체성와 전쟁을 펼치죠. 그리고 이거 상하이 지역으로 해서 난징으로 쳐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뭐 산둥반도 먹고 바닷가 중심으로 곳곳에서 중국을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 차이나 반도를 통해서 물자가 중국으로 보급되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바로 이곳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당시 일본의 동맹국이 독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독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지금 프랑스가 먹혔으니까 BC 정부죠. 그래서 여기는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반도였는데 연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눈독을 들이는 거죠. 이 BC 정부의 프랑스는 친독일이니까 일본에게 저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좀 확보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이제 다 차지하려고 막 덤벼 드는 거죠. 이런 와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동남아 진출을 꾀하자 당연히 이제 미국이 ABCD 경제 봉쇄에 나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 아메리카, B 브리티시, 이건 또 붉은색으로 우리 지금 연합군 붉은색으로 하고 있으니까 붉은색으로 해볼까? A,
B. 그다음 C는 차이나, D는 더치. 당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으니까요. A, B, C, D 경제 공세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러게 되니까 이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으로 꽉꽉 기습을 해서 미국 정신없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곳곳을 점령하는 거죠. 필리핀,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괌,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관련하고 있었던 그 비스마르크 제도, 솔로몬 군도 이런 데까지 막 먹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먹어버렸고요. 그리고 말레이, 그 영국군이 지키고 있었던 말레이 반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이하고 태국과 미얀마, 버마까지 이렇게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을 거의 괴멸시키고요. 이제 하나하나 되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전선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하고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반격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약한 고리였던 이탈리아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이제 삼면에서 독일을 압박이 오는 거죠.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이 소련에 의해서 점령당하죠. 히틀러는 자살하고 독일은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버티고 있었으나 소련이 이제 참전을 하죠.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오키나와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두 방 꽝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항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 그리고 이탈리아 항복, 노르망디 상륙작전, 독일의 항복, 일본의 원폭 투하, 일본 항복. 전쟁 중에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중국이, 얄타 회담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중국 말고 영국이, 그리고 포츠담에서는 이제 중국 말고 미국, 영국, 소련이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전후 처리 문제를 이야기됐던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카이로 회담. 여기서는 이제 중국이 참여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 연합군이 처음으로 약속했다는 게 중요하고, 얄타 회담에서는 이제 소련이 대일본 전쟁에 대일전에 참전하겠다. 참전하는 것으로 약속이 된 거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여기 이제 평화 유지 새로운 질서는 결국 이게 나중에 국제연합 유엔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독일은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원래는 그 중국하고 뭐 여러 나라가 분할해서 먹기로 했었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크죠. 아시아적이라. 그래서 미군이 독자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일본 분할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준비했는데 미국이 오지마라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을 때까지 미군의 군사적인 지배를 군정하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뉘른베르크에서, 일본은 도쿄에서 전범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 중에 펼쳤던 많은 전쟁 범죄, 이 사람들 이제 범죄자들을 전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범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군사 재판을 열어서. 근데 이렇게 뉘른베르크에서 히틀러와 나치 추종자들이 좀 처벌받은 것에 비해서 도쿄에서는 그 수상 한 명 정도 빼고는 거의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아서 문제가 좀 됐었죠. 미국과 영국은 이제 전후 세계 질서를 위해서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 돼서 국제 연합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제 연합이 1945년에 출범하게 됩니다. 국제 연합은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걸 두게 됐는데요. 좀 센 나라 5개가 여기서는 이제 그 5개 상임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중국은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장제스의 중화민국입니다. 이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력 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주요 상임이사국들의 이해관계와 냉전 상황에 좌우되는 등 많은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20분이 넘어버렸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